페이지 33쪽을 한번 보셔요. 페이지 33쪽이요. 거기 보면 권리 변동이라고 나와 있나요? 권리 변동으로 나와 있죠? 그 33쪽을 한번 보시고 33쪽 보시면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갑을 표의자로 가고요. 을을 뭐죠?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집을 파니까요. 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을을요.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이 먼저 뭘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얘기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사실이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죠. 다른 말로 합치가 있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법률의 규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준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죠. 준법률행위. 물론 여러분요, 불법행위라든가 부당이득이라든가 사무관리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준법률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요. 여기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다른 말로 결과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 효과의 결과에서 뭐가 나오냐?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왜 여기는 권리죠? 권리.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뭐라 했냐?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고, 그 권리를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을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 의무의 변동.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보면 법률 관계의 변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은 권리의 변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들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권리 변동은 권리가 뭘 한다?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변경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죠. 이것은 권리를 가지고 기준한 거죠. 사람을 가지고 기준하면 사람한테요 권리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권리를 뭘 했다? 취득했다고 얘기하죠. 취득했다. 그 다음에 소멸은요 상실했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득실 변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취득은 누구한테 했다? 발생은 을한테죠. 변경은요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소멸은 누가 소멸했다? 갑이 소멸한 것이죠. 이렇게요. 이것을 권리가 변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면서 봐. 우리가 민법에서 재산권에서는 권리가 채권하고 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법에 가면 권리 변동을 뭐라고 표현하냐? 물권 변동이라고 표현을 해. 말을 또 바꿔. 알죠? 왜요? 물권법에서는 권리가 물권이거든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민법 총칙에서는요, 물권과 채권을 다 아우러서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권리 변동은 권리가 먼저 뭘 한다? 발생을 하죠. 이 발생하는 것을 뭐다? 먼저 이것을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취득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냐면 상대적 발생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상대적 발생,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승계취득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승계취득,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원시취득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소유권 부분이에요. 소유권 부분. 자, 두 번째는요, 건물의 신축.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소유권 부분에서 이 원시취득을 여러분요 두 문자로 따가지고 암기하는 건 하면 안 돼. 여러분 보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누구누구 선생님 강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누구 강의를 딱 듣고 있다가 딱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는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
항상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건 되게 쉬워요. 강의하는 거. 왜냐면 기출문제 나온 거 딱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오니까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나오는구나 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말하고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은 기출문제를 놓고 보면은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험 현장에 가면요. 기출문제하고 그렇게 형식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형식이 다 바뀌어서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바뀌어 나오면 이해가 되어 있으면 바뀌든 말든 다 그걸 찾을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정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대뽀로. 그것은 민법에서 몇 개 안 돼요. 그것은 뭐냐?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절대적 발생과 상대 발생 이것은 우리가 약간의 이해를 요하는 것들이에요. 단순한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원시 취득이란 것은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런 원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신축한 건물이 내가 소유자잖아요. 이게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내 이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서를 보면 기본서 어디로 보시냐 페이지요 293페이지요. 페이지 여러분 기본서 293페이지요. 293부터 어디까지를 보냐면요 페이지요 312페이지까지요. 293에서 312페이지까지. 그럼 293페이지 보면 여러분 제목이 뭐라 나왔어요? 제4관 뭐라고 돼 있어? 소유권의 취득이죠. 그다 써. 가로 열고 닫고 원시 취득이라고 쓰세요. 원시 취득. 썼어요? 원시 취득이라고 썼어요?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보면 제1번 보고 뭐라 나왔죠? 시효 취득이죠? 시효 취득. 그 다음에요. 좀 중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303페이지 보면요. 선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나요? 시효 취득. 그 다음에 선의 취득 되어 있죠? 그 다음에요. 2장 정도 더 넘기면요. 307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등, 매장물 발견이라고 되어 있어. 307페이지. 그 다음에요. 또 한 장 넘기면 309페이지 맨 끝에 첨부라고 해서 부합, 혼합, 과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을 여러분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 부분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을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처음부터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죠. 시효취득.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이 8가지를 뭐라 한다? 소유권 취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신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대적이죠. 상대적은 승계인데요. 승계는 뭐냐면 여기 설정적 승계가 있고요. 설정적 승계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여기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전적하고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전은 뭐고 설정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귤을 가지고 있죠. 귤이요. 귤을 가지고 있죠. 이 귤을 그대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그것을 을한테 주는 것. 갑이 그것을 을한테 그대로 줘. 이것을 뭐란다?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전적이라고 그래. 그대로 주는 그대로 이것을 이전적이라고 얘기해요.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두 조각만 이렇게요. 을한테요. 두 조각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요. 내 집을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면 소유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다 줘야 되죠. 소유권 설정 등기라고 그래? 이전 등기라고 그래? 그것은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사는데요. 내가 3층짜리 건물이란 말이죠.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전세를 줬어. 전세. 그러면 전세를 주면 내가 소유권을 그대로 다 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설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죠. 저당. 우리 집에다 저당을 잡죠. 돈 빌리고 저당 잡잖아요. 돈 빌리고 저당 잡은 것은 내 집을 그대로 은행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주면 뭐란다? 저당권을 이전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란다? 저당권을 뭐란다? 설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설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의 소유권이 있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을 하거나 또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설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전은요, 이전은 그대로 주는데 그대로 다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냐? 꼭 집어서 주는 것들이 있어. 하나 꼭 집어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있어. 이것을 포괄이라고 하죠. 포괄 승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대로 주는 건. 포괄 승계는 뭐가 있냐? 먼저 상속이 있고 회사의 합병이 있고 우리 아까 했었는데 포괄 유증. 아까 상속하고 비슷한 게 뭐다? 포괄 유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특정 승계죠. 매매하고 교환하고 그 다음에 증여하고 또 뭐냐? 사인 증여하고 사인 증여. 그 다음에 여기 경매 이런 것들을 특정 승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봐봐. 매매는 뭐죠? 매매는 특정 승계죠. 매매는 뭐죠? 쭉 올라가면 이전적이죠. 매매는 쭉 올라가면 뭐다? 승계 취득이죠. 매매는 뭐다? 원시 취득.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지금부터 이거 또 비교는 안 해. 또 비교. 알겠죠? 그러니까 신축을 승계 취득.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전적 원시 취득.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상속이죠? 상속보다 포괄이죠? 또 상속보다 이전적이죠? 그러니까 봐봐. 매매하고 상속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두 가지가 또 비교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매매는 포괄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상속은 특적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두 가지는 비교가 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다 어디를 공통이다? 이전적이죠. 그러니까 매매도 이전적 승계고 상속도 이전적 승계다. 이 두 가지는 다 뭐다? 승계 취득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지금부터 매매를 한번 볼까요? 매매. 매매는 뭐다? 특정 승계이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이고 그 다음에 뭐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속이죠?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포괄 승계이고 그 다음에 포괄은 이전적 승계이고 그 다음에 뭐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매매고 여기는 상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와 상속은 여기에서만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되죠. 옛날에는 이게 시험에 잘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매매는 뭐다? 이전적이고 승계죠. 상속은 이전적이면 승계죠. 그러니까 상속은 이전적이다. 매매는 승계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상속과 매매는 이전적 승계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문제가 좀 이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죠. 이렇게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체가 변경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얘기해요. 효력. 그러면 주체는 뭐냐?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내용의 변경은 뭐예요? 내용은 양적인 변경이 있고 질적인 변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질적이라는 것은 뭐냐? 포도가 오래되면 뭐로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죠. 과일이 뭐로 바뀌었어? 술로 바뀌었죠. 알코올로. 이건 질적인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갑이 을한테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요. 인도.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못 주잖아요. 그러면 건물 대신에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건물이 뭘 바뀌었다?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것을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적 뭐죠? 양적. 양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1층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2층을 중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커졌죠. 중축한 것이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어들었죠. 이것을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작용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작용효력. 효력은 여러분요.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저당권은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죠?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을 하죠. 승진. 그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걸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요.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원래 이러면 임차권이 있죠. 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어가지고요.
원래 이것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임차권이 등기를 하게 되면 뭐를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대항력이. 이것을 효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절대적으로 소멸하다 말은 건물이 멸실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어지죠. 상대적이란 말이 뭐예요? 건물이 있죠.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죠. 을한테 팔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유권이 소멸을 했죠. 그렇잖아요. 을의 입장에 봤을 때 소유권이 뭐를 했어? 발생을 했죠. 결국 무슨 말이죠? 권리가 누구에서 누구 앞으로? 갑에서 을 앞으로 뭐가 됐죠? 변경이 됐죠. 변경.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멸을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소유권이 소멸했지 을의 입장에서는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멸을 뭐란다? 상대적이라고 하죠. 절대적은요, 누구도 소유권이 없죠. 왜?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발생은요, 발생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이전적이죠. 왜? 이걸 그대로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발생에서 보면 승계인데 승계 중에서도 설정적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이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하죠. 발생했잖아요. 발생. 변경에 보면 변경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잖아요. 이 발생과 변경과 소멸, 이전적, 그 다음에 주체의 변경, 상대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인데 이 말은 여기서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요. 2번 저당권자가 1번으로 손의가 승계한 것을 작용 효력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런 거 나오죠. 봐. 이 집에요. 봐. 1층하고 2층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1층을 을한테 전세를 줘봐. 전세. 전세권을 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갑은 이 1층과 2층을 다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전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층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사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양이 줄어들었죠. 사용할 수 있는 게 원래는 1층까지 써야 되는데 1층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이걸 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권자 그만뒀어. 그만두면 어떻게 내려가죠? 나가죠? 그러면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쫙 늘어나죠? 그러면 커졌죠? 그걸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적을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물건이 증축으로 인해서 증가가 된 경우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여기 양적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손의가 승진하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OX, X죠. 이것은 효력이 좋아졌으니까 작용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이게 또 나중에 여러분요 동시행 항변권에 가면 이게 또 나오죠.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이걸 질적이죠. 그럼 이 질적의 특징이 뭐예요? 이 건물 가격이나 손해배상이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건물을 못 주죠. 그러면 건물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건물이 뭐로 바뀌었을 뿐이죠?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양은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질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여기죠? 특히 여기 상대적. 상대적 발생이요. 잘 알아야 되겠죠? 상대적은 설정적이 있고 뭐가 있다? 이전적이 있다. 설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주는 것이죠. 이전적은 전부 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으로 보면요. 보면 부부간의 관계는요. 설정적이죠. 설정적. 싸움할 때 보면 0.5초 만에 설정인지 이전인지 알 수가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다 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는데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은 준 게 있다 없다? 없다. 일부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줘도 부족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 보니까 뭐 고민 상담인가 뭐 있잖아요. 뭐 전국 고민 자랑대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찬훈가 하는 애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부모가요, 엄마가요, 자기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과잉 보호했는지 아이가 내가 보니까요,
엄마에 대한 반발감으로 세수를 하지 않고 발을 씻지 않는 애가 나왔더라고요. 머리는 감는데 세수하지 않고 발을 안 씻어. 그런데 발을 너무 안 씻어가지고 발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시트 카바, 침대 카바가요, 그 뒤에 발이 있는 데만 까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갖다 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 깨가 생겨가지고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잠을 어떻게 자냐?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자냐 그랬더니 발을 여기다 내밀고, 엄마가 시트 카바 버리니까 발을 내밀고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너무 과잉보라니까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이제 엄마가 뭐 안 버려, 그래 얘기가 나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요, 올인 다 주고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이전적이에요. 남편의 관계는 뭐예요? 설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와서 물어보죠. 저 사람 누구야? 친구가 만나고 있는데 남편이 쓱 지나가죠. 누구야? 설정적 파트너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설정적 파트너.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 일부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설정적. 그래서 소유권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임차권을 설정한다고 얘기하지, 임대차 계약책이라고 이전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부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죠.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집을 팔면은 그걸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가요. 문제집에 여러분요 2페이지를 보셔요. 2페이지요. 거기 보면 여러분요 권리 변동이라고 나와 있나요? 권리 변동이 여러분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요 혹시 문제집이 없으신 분은 기본서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서에 여러분 39페이지 2번을 보시면 돼요. 자, 문제집에 2페이지요. 3번, 5번이죠. 5번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1번,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을 신축 동그라미. 그래서 바로 옆에 원시 취득이죠. 맞죠? 자, 2번요. 갑이 울소유 토지의 저당. 소유, 울소유 줄 것이고 저당. 소유인데 저당만 잡았죠? 그것을 이전이라고 한다, 설정이라고 한다. 설정, 1번 딱 떼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적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줄고요.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이죠. 2순위가 좋아졌죠? 좋아졌으니까 뭐라고 한다? 그것을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권리의 내용상 그러면 큰일 나죠. 내용상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써 작용 또는 효력의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작용 또는 효력의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요.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했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갑이 동그라미 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매각해서 소유권을 상실 동그라미. 갑이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건물이 철거됐다는 말이 아니고 팔아서 갑의 소유권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절대적이라고 한다, 상대적이라고 한다. 상대적이죠. 절대적은 뭐예요? 건물이 철거되고 없죠. 그러면 소유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건물은 있죠.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소멸일지 모르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발생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 이렇게요. 5번 상속이죠. 상속서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이전적 승계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 써 그것을 포괄승계이면서 무슨 승계다? 이전적 승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괄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앞에 문제 1번 한번 봐봐. 1번 앞에 문제 1번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도 1번이에요. 자, 문제 1페이지 1번 봤죠? 1번에서 몇 번을 보냐? 5번을 봐봐. 5번 민법 552조 거기 줄 거예요. 1번에 5번 민법 제 552조 됐죠? 민법을 뭐라고 하냐? 써 거기다가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552조를 뭐라 하냐?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 이게 바로 뭐하고 달라요? 봐봐. 법률 행위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야죠.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가 다르잖아요. 법률의 규정은 민법,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뭐다? 의사표시로 되어 있다.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러분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맨 끝에 당사자의 의사 거기를 줄궜어요. 자, 그럼 봐봐.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걸 법률행위잖아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맨 앞에가 민법 제552조죠.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맨 끝에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사자의 의사는 뭐라고 바꿔야 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거죠. 법률 효과가 뭐에 근거한다?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 그러려면 맨 앞에를 민법 552조로 가면 안 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법률행위라고 표현을 해야지.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게 바로 법률의 규정과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요 이렇게 나오고, 아직 지금 권리 변동이 있죠? 이것은 아직 최근에 안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문제가 뭐냐? 바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법률 사실 한번 봐요. 그럼 법률 사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사실은 봐요, 여기요. 자, 용태하고요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참,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비교가 또 나왔죠? 비교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태를 뭐라고 그래요? 용태는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 이 말이죠. 태양 이걸 뭐다? 용태라고 그래. 태양을 뭐라 한다? 우리가 분류하는 거죠. 분류. 그것을 태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뭐로 분류하죠. 이렇게 뭐뭐로 분류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것을 태양이라고 그래요. 봐봐요.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을 뭐라 한다? 용태라고 하는데 그럼 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건은 뭐예요? 사건? 뭐를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사건은 뭐를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니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용태가 인간의 정신작용이라며. 그럼 용태하고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건 남자잖아요. 밑에는 여자잖아요. 용태가 뭐예요? 용태는 남자죠. 그럼 여자는 뭐예요? 남자가 아닌 게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태는 뭐예요? 인간의 정신작용이죠. 그러면 비교된 사건은 뭐예요?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한번 봐봐. 그럼 문제 한번 봐봐요. 아까 봤던 문제 1번이요. 기본서는 39페이지예요. 문제집은 1번이고요. 자, 문제집에 1번 맞죠? 1번 보면 거기에 뭐라 나왔죠? 3번 한번 봐봐요. 3번. 시간의 경과 줄 것이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줄 것이고요. 법률 사실 줄 것이고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봐봐요. 봐봐. 사람의 정신작용이면 뭐라고 한다? 용태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 그걸 사건이라고 한다니까. 사건. 그걸 사건이라고 그래. 사건이라면 사고 난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용태가 인간의 정신작용이잖아요. 사건은 뭐예요?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죠. 여러분 봐봐. 지금 시계 지금 돌아가고 있죠. 저기요 시계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 코드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흐른다 그러지 않는다.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시계 지금 돌아가고 있죠? 건전지 뽑았어. 시간은 흐른다 그러지 않는다. 흐른다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요, 시계가 멈춘 거지.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이런 말 안 들어봤어? 군대 갔다 온 사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간다. 이거면 이잖아요. 아무리 거꾸로 매달려도 가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요. 1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11시로 맞춰놨어요. 10시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요 11시가 11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는 내 마음의 의사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내 생각과 관계없이 시간은 자기의 템포에 맞춰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래서 아기가요, 아직 태어날 때가 10일이 남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엄마가 그러는데 날씨가 좋대. 뱃속에 들어보니까. 그럼 오늘 같은 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브레가 시간 열흘 한 가브레가지고 오늘 그냥 나가야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얘는 언제요? 자기가 나올 시간에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란다? 시간이라든가 생과사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요,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셔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 지금 제가 가족들이 얘기하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지금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옆에서 보니까요.
기분 나빠요? 추운 날, 제일 추운 날 죽고 싶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생과 사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늦게 죽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정신작용, 내 의사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용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법적인 사고력이 있잖아요. 뭐 아까 우리 했잖아요. 추인이라든가 채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류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용태인데 이 용태가 외부적 용태라가 있고 내부적 용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 한번 봐봐. 여러분, 용태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생각을 밖으로 드러냈어. 이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행위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죠. 여러분들 대답하죠. 그걸 대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하고 오다 엑스다를 생각해서 끄덕이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외부적 행위인데 이 행위는 뭐가 있냐? 적법한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위법 행위는 뭐가 있어요? 위법 행위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 뭐가 있다? 불법 행위가 있는 것이요. 불법 행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 행위가 있어. 응?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사기 강박을 얘기해요. 사기나 강박. 사기나 강박 110조에 보면 나오면 뭐라 나오냐? 사기나 강박은 위법 행위이므로 위법 행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죠? 왜냐?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거든요. 민법 750조 불법행위 보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불법행위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내부적 용태는 뭐 중요하지 않는데 시험에 나와서 한번 보면요. 의사적 용태가 있고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관념적 용태가 있어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선의하고 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를 모르고 이 말이고요. 모르고 악이라는 것은 알면서 이 말이죠. 알면서 알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법에서 선의하기하고 민법에서 선의하기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형법에서는요.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인하죠. 고의의 살인죄가 돼서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뭐냐?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죠. 그것을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피해자하고 합의만 되면요. 6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물론 한 2년 정도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1, 2년 안에 그냥 나와요. 폭행치사 그러면 길게 사면 한 2년 정도 돼요. 폭행치사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는 없고 두들겨 패기만 할 의사였는데 이놈이 두개골이 너무 얇아가지고 내 주먹이 너무 세지도 않는데 한 대 맞고 두개골이 얇아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때요?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한 거죠. 죽일 의사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걸 폭행치사. 그때는 치자를 붙여. 나는 상해만 입힐 의사였어. 상해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냐면 혈우병이 있어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해만 입혔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죠. 죽일 의사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앞에다 치를 붙이는 거예요. 상해, 치,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살인할 의사가 있죠. 그러면 그냥 살인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상해를 가할 의사로 상해만 발생했잖아요. 그냥 상해죄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앞에다 치를 붙이는 거예요. 폭행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치를 붙이는 거예요. 폭행, 치, 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형법에서 하는 얘기고 민법에서는 선이다, 악이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뭔가를 모른다, 선이. 알고 있다,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안다, 모른다. 알겠죠? 이 정도.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 들으러 오신 분들은 듣는 것은 많이 들었는데 일어나면은 다 까먹죠. 그러니까 절대로 머리를 숙이면 안 돼. 그나마 들었던 거 머리 숙임과 동시에 다 쏟아져. 알겠죠? 절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아느냐, 모르냐 아주 단순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요 2번을 봐봐. 1번에 2번
어떤 사정을 줄곧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근데 에어컨이 난방이 꺼졌죠? 알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선의라고 해요. 선의.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봐봐. 여기 우리 지금 전부 다 뭘 지금 설명하고 있죠? 법률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 뒤에 보면 법률 사실한 말이 다 붙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 사실이죠. 알겠죠? 법률 사실이 선의인 것은 아니죠. 선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악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이제 이 정도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본다. 알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봐. 적법액. 이게 이제 중요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요. 그럼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적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있어. 이런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하게 요소로 한다? 그래서 이러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가 똑같은 말은 아니야. 아닌데 법률행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를 그냥 의사표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하게 요소로 하니까 의사표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 이렇게요. 준법률행위. 이 준법률행위 뭐라 하냐? 이것을 법률적 행위 이렇게 법률적 행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말이죠. 이런 봐봐요. 이 두 가지가 비교죠. 그럼 금방 또 눈치를 채야죠.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런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비교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런데 법률 규정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준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의 대표 주자가 준법률행위예요. 둘이 다 말이 비스무리 프리딩딩 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준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번 볼까요? 이런 페이지요. 3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37페이지 딱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죠. 준법률행위, 법률적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를 박스에, 박스 제목이 중요한 거죠. 박스. 그 준법률행위는 뭐라고 되냐? 두 번째 줄로 봐봐요. 법이 맨 끝에 법이 동그라미 해봐. 맨 끝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 그렇게 돼 있나요? 법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니까. 법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준법률행위는 법률 행위이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라 나왔죠? 1번 표현행위, 2번 비표현행위. 그래서 사실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자, 여기 법률행위를 먼저 볼까요? 단독행위가 있고 뭐가 있죠?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합동행위가 있죠? 합동행위.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뭐죠? 상대방 있고 없고가 있죠? 없는 것은 뭐가 있죠? 유언하고 그 다음에 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있죠? 상대방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있는 것 면제하고 면제 채권자죠? 채무자가 하는 걸 뭐라 한다? 상계. 한 100번 정도 할 암기 될 거예요. 무권 내려서 본인은 뭐다? 추인. 상대방은 뭐다? 철회.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은 무조건 취소를 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해버리니까 누가 계약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뭐를 받으면 동의를 받았어요. 16살짜리가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유효,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뭐가 있다? 추인, 해제하고 해지하고 해지. 그 다음에 취소하고 취소. 이것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률행위죠. 자,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뭐냐? 여기 봐요.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가 있고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사실행위가 있어요. 먼저 사실행위는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이렇게 있죠. 순수는 뭐냐? 매장물 발견이죠.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주소,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발명, 우리가 특허법상 발명하는 거죠. 발명, 뭐죠? 매주, 이런 매주 알아요? 몰라요? 매주 알죠? 매주가 발명을 해.
매주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이야. 알겠죠? 청국장.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일본에 있는 단도 교수가요, 그냥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요,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고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요, 이것은 그냥 뭐죠?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하는 거예요. 매주가. 매작물이 뭐죠? 아주 오래된 고택이나 또는요, 고분 같은 데서 발견된 부장품을 매작물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주소, 가공. 가공은 뭐죠? 이렇게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얘기해요. 특허법상 발명 알죠? 그걸 발명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혼합이죠? 혼합보다 사무관리. 사무관리요? 아까 사무관리 학원 얘기했죠? 그 다음 이런 부부의 동거, 부부는 반드시 동거를 해야 되고요. 부부가 만약에 별거하거나 각방을 쓰면은 이혼 사유가 돼요. 알겠죠? 부부는 뭐냐? 결혼이랑 손이랑은 동거를 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동거할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이혼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부, 선, 무조물. 이런 무조물이 뭐예요? 무조물. 주인이 있어 없어? 없죠? 산토끼. 주인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먼저 잡는 놈이 인자죠. 선점, 먼저. 그 다음에 유실물. 여러분 유실물은 뭐예요? 여러분 학원에 오셔가지고 비 오는 날 학원에 오실 때 우산을 가져왔죠? 그런데 학원 끝날 때 보니까 햇빛이 쨍쨍이죠? 별 생각 없이 집에 가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 우산이 없으니까 학원에 전화하죠? 보관 좀 해달라고. 그걸 유실물이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주워. 그걸 습득했다고 얘기해. 유실물 할 때 물. 뭐죠 이거죠? 사부이죠, 사부. 사부한테 어디 중국 물이면 뭐죠? 중국에 있는 것 같죠? 사부 그러니까. 사부한테요, 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혼합이 뭐죠? 종합 선물 세트로 선물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험에 합격하면 있잖아요. 꼭 저한테요, 전화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뭐라 한다? 사부한테 뭘 할 때는 물 할 때는 뭘 한다? 혼합이다, 혼합. 그럼 요즘은 그런 게 있나요? 종합 선물 세트 그거 있나요? 아, 지금도 있어? 막 이것저것 들어있는 것 있잖아요. 과자 들고 이거 들고 막 있는 거 있죠. 그걸 혼합이다 간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부담돼서 암기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암기해. 사부 선물이다. 사부 선물 어떻게 한다? 혼합. 왜냐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는데 가끔 시험에 나와. 가끔. 알겠죠? 나오면 그렇잖아. 너무 아깝잖아요. 매주가 발명은 뭐다?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실에는요, 대리가 인정한대. 대리가.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사실행위. 그래서 박스 안에 딱 집어넣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알겠죠? 표현행위는 대리가 당연히 인정되죠. 표현행위는 세 가지예요. 뭐냐면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뭐냐?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 이것을 용서라고 얘기해요. 용서요. 여기 뭐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의사의 통지는 뭐냐?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느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의 통지, 앞에가 무슨 말이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맨 끝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의사의 통지예요. 맨 끝에가 통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관념의 통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건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는데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이게 이러면 의사통지, 관념통지 내가 지금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설명이 짜고 필요가 없어.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먼저 이걸 설명하고 왜 이걸 문제를 꼭 풀러가느냐?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이 정도만 암기하면 되겠네. 이게 딱 머리에 딱 다가올 거예요. 이러면 다 뇌세포는 다 지참하고 오셨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봐봐. 자, 의사의 통지 암기해야 되겠죠? 의사의 통지는 뭐냐? 맨 끝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최고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앞글자를 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체거로 암기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제 카페 보면 지금도 있어요. 이것은 암기를 할 때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암기하래요. 알겠죠?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있으면 최고와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뭐다? 의사의 통지. 내가 중요한 것은 봐봐. 이 전체의 것은 뭐다? 준법률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러냐 봐. 다 두 글자죠. 두 글자. 얘들도 보면 다 몇 글자예요? 두 글자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법령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찾아라 이 말이죠.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준법령행위 찾으라 할 때 이게 나와. 이때만 이게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문제가 준법령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사법고시 같은데 옛날에는 초창기는 뭐가 잘났냐? 이게 잘났어요. 연결하는 거. 연결해가지고 의사의 통지는 통지다. 간접의 통지는 최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지저분하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의사표시가 아닌 것, 준법령행위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반대로 그냥 비교니까 여기 봐봐. 준법령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를 찾아라 이 말이고,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준법령행위를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의사의 통지는 맨 끝에가 최고란 말과 거절.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알겠죠? 관념의 통지는 그냥요, 관통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통상을 입었다. 우리 총 맞으면, 대통 맞으면 총알이 뚫고 나가잖아요. 심장을 뚫고 나가면은, 알겠죠? 그건 큰일 나요. 그거는 박정희인가 김정인 가는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총 맞은 것처럼. 알겠죠? 그건 그 여자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말할 때 간통을 했다고 하는 건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통. 상이 없죠, 상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원래는 승이죠, 승낙 승인이니까. 근데 그냥 이것을 그냥 상이라고 생각하고 승의로 이해를 해. 어렵죠. 알겠죠? 그런데 자, 지금부터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문제를 보면서. 어디냐? 자, 문제 2번. 문제 2번. 자, 26회 시험이죠? 26회 문제 2번 나왔나요? 자, 지금 뭐라고 나왔죠?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됐나요? 문제집이요. 문제집 1페이지 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맨 끝만 무조건 보다. 맨 끝만 동그라미 동의, 2번 동그라미 취소, 3번 동그라미 최고, 4번 동그라미 추인, 5번 동그라미 해지. 2번에 맨 끝에만 동그라미 했어요? 했어? 자, 그럼 봐 이제. 자, 여기요. 동의 여기 나와 있죠? 동의 봐봐. 지금 여기 준법률행위인 것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준법률행위인 것은 뭐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걸 찾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는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거기 보면 3번 뭐라 나왔죠? 최고. 여기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그러니까 최고가 앞에가 뭐라고 있죠? 거기가요? 채무이행. 그거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죠. 채무이행 보지 마라 이 말이죠. 맨 끝에 뭐만 봐라? 채도만 봐라 이 말이죠. 됐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만 이게 딱 의미가 있어. 다른 데는 의미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요 보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본서를 한번 봐봐요. 기본서요. 기본서 1번에요. 뭐 39페이지 한번 봐봐요. 기본서 39페이지요. 1번에 4번 봐봐. 4번 그것도 마찬가지죠. 4번에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무권 대리행위 추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가 중요하죠. 최고는 뭐라고 한다? 최고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사의 통지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준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 4번 봐봐요. 4번 문제 4번 아까 하다 말았죠?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이 그랬죠?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인 것은 이 말이죠? 그 말은 뭐가 아닌 것은? 준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자, 2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 여기 봐봐. 감정의 표시 용서죠. 용서. 자, 그 다음에 3번은 맨 끝에 뭐? 통지. 4번은 맨 끝에 뭐? 최고. 5번은 없죠. 이행의 청구를 뭐라 하냐? 이퀄 독촉이라고 그래. 독촉. 이행의 청구를 뭐다? 돈 갚아라 이 말이죠. 독촉 이퀄 그것을 최고라고 얘기해. 최고. 우리 시험에는 뭐라 하냐? 이행의 최고라고 우리 시험은 아예 그냥 바꿔서 나왔어. 아까 우리 여러분 문제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나왔다? 그냥 이행의 청구죠. 청구를 뭐다? 돈 갚아라 이 말이죠. 독촉하죠. 그것을 최고라고 얘기해. 그래서 5번은 의사의 통지. 의사는 최고로 거절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럼 6번 봐봐. 6번 의사 표시인 것은 그 말은 뭐다? 이퀄 준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1번 맨 끝에 동그라미 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2번에 맨 끝에 뭐? 승인. 3번에 맨 끝에 최고.
4번의 맨 끝에 추인, 5번의 맨 끝에 통지. 자, 1번 최고는 뭐죠? 최고는 뭐야? 의사는 최고로 의사의 통지죠? 그러니까 준법령이죠? 2번은 뭐죠? 승인이죠? 관통상을 입었다? 관념의 통지죠? 그 다음에 준법령이죠? 3번 최고죠? 의사의 통지죠?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통지죠? 관통상을 입었다? 관념의 통지죠? 그러니까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를 뭐라고 한다? 준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문제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해됐죠? 그 다음에 7번 봐봐. 7번. 7번이요. 우리 아까 1번은 했죠? 계약은.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요. 뭐가 중요한지 동그라미 해봐. 이제 2번은 뭐가 중요해? 오케이. 최고가 중요해. 3번은 뭐가 중요해? 통지. 오케이. 4번은 뭐가 중요해? 맨 끝에 통지. 5번은 뭐가 중요해? 최고. 맨 끝에 최고. 알겠죠? 그러니까 2번은 뭐다? 2번은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3번은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 4번은 맨 끝에 통지죠. 관념의 통지 관통상이죠. 그래서 뭐죠? 준법률행위. 5번은요 최고죠.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최고 준법률행위.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설명을 잘 안 하냐? 할 필요가 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쉽게 얘기한 것 같이 해도 여러분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계속 헷갈릴 수 있죠.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의사 표시하고 여기 준법률행위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은 준법령행위를 묻는 것이고, 준법령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 표시를 묻는 것이고, 의사 표시인 것은 그 말은 준법령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것을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말하고 이것들이 다 비스무리 프리딩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최고 거절이라든가 통지 승인 승낙이라는 것은 준법령에 속한다.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최거. 그 다음에 관통상을 입었다. 관념의 통지는 뒤에가 통지, 승인, 승낙이라는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물론 여기서 한두 가지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준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이제 기본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본서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37페이지요. 37페이지 보면 여러분 맨 위에 한번 볼까요? 맨 위에요. 맨 위에 보면 죄송해요. 36페이지 맨 끝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기억 적법행위라고 되어 있고 A 법률행위. 그래서 화살표 긋고 뭐라고 나왔죠? 의사표시. 그럼 봐봐. 어떨 때는 문제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봐봐요. 맨 위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 있는. 그래서 가로 알고 조그맣게 써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상대방 없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꼭 좀 암기하라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봐봐요. B가 준법령이죠. 1번 표현행위죠. 의사의 통지되어 있죠. 의사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봐봐. 각종의 최고 동그라미요. 박스 안에 각종의 최고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뭐뭐뭐뭐 최고 이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말이 나왔죠. 15조에 보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뭐할 권리? 촉구. 우리가 그 촉구 동그라미하고 그걸 최고라고 써. 최고. 원래는 이게 최고였는데요. 최근에 법률 용어가 바뀌어서 촉구로. 근데 촉구라는 말하고 최고라는 말은 똑같아. 그럼 봐봐. 웃긴 놈. 법을 바꾸려면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왜 법을 바꿨냐면 촉구로요. 법률 용어를 순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된다. 이걸 해서 원래는 최고라는 말인데 촉구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민법에 있는 최고는 다 촉구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만 바꿔놨어요. 그 밑에 있는 거 봐봐. 그 밑에 있는 거. 131조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뭐라고 나왔어? 최고권이라고 나왔잖아. 거기는. 그럼 바꾸면 다 바꾸든지 왜 여기만 바꾸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촉구라는 말하고 최고란 말하고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끝에 봐봐. 각종의 뭐라고 나왔다? 거절. 제한 능력자 상대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맨 끝에 무슨 말이 중요하다? 거절권이란 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번 봤었던 맨 끝에 이행의 청구 나왔네. 이행의 청구.
그것은 가로 요구 닫고 뭐라 나왔죠? 독촉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의 최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관념의 통지는요, 관통상을 입었다. 첫 번째 줄이요. 사원총의 소집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 통지.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설에서 채무 뭐라 온다? 승인. 그 다음에 또 뭐다? 두 번째 줄 승낙. 이렇게 승낙. 두 번째 줄 가운데 승낙. 첫 번째 맨 끝에 승인. 두 번째 줄 가운데 승낙. 알겠죠? 이런 것을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를 맨 끝에 뭐가 있다? 용서.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순수 사실행위 봐봐. 순수는 매작물 발견할 때 매자 동그라미, 주소 설정 주자 동그라미, 가공할 때 가짜, 발명할 때 특허법상 발명할 때 발명, 매주가 발명. 그 다음에 혼합은요, 사무 관리할 때 사, 부부에 동거할 때 부, 무주물 선점할 때 선, 유실물 습득할 때 물, 사부 선물할 때는 혼합해서 선물한다. 그래서 이 2번 있죠? 2번을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행위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행위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대리.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은 그럼요,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요. 기역 니은 봐봐. 니은의 간념적 용태 바로 옆에 악이라고 되어 있죠. 악에다 써요. 악에다 뭐라 쓴다? 그것은 알고 알면서 이 말이죠. 알면서.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줄 앞에 선이라고 되어 있나요? 선이는 모르고 모른다. 모르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면 사건이죠. 이러면 사건은 뭐라고 그래요? 안 써졌네. 사건. 사건은 있네.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하지 않는, 거기까지 가로묶어 그것을 뭐란다?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맨 끝에 시간. 첫 번째 줄 맨 끝에 시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줄 가운데 혼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혼동? 그것도 사건이. 그래서 혼동에다 써. 혼동 뭐라 쓰냐? 등기 X라고 쓰세요. 그래서 혼동할 때는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왜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요. 하고,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여러분요, 죄송한데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3페이지 보면 거기 가운데 법률행위의 종류라고 나와 있나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단독행위죠? 2번 종류죠? 니은 A 보세요. 상대방 있는 것. 그다음 B, 상대방 없는 것. 자, 거기만 이렇게 여러분요, 일단 봐놓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요, 44쪽인데요. 여기 44쪽에 보면 의무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이렇게 나와 있나요? 이것은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